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슈 맞대결. 뭐 방송 중에 잠깐 예고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각 당에서 지금 원내 대변인, 각 당의 입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의 의원들 모시고요. 말씀을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과 함께 토론 전에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을 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구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계속해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김 의원님, 어쨌든 어제 한밤중에 뭐 의결이 됐습니다. 기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이 의결? 네, 먼저 평가하기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네. 정말 국민들 앞에 저희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예. 또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소위 불법과 탈법으로 폭주하는 지금 여당 앞에 저희가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로서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저항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방적 독선 독주에 의한 정권 연장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두 법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예. 이름은 익숙하지만 국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답답한 거고요. 예.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선거법은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의석수를 더 많이 주려는 겁니다. 예. 자기의 이중대, 삼중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정권을 연장을 하려는 그런 음모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정의당에는 그런 따뜻한 선물 미끼를 던져주면서 본인들이 원한 건 뭐였냐? 공수처라는 겁니다. 네. 공수처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그 의도는 뭐냐? 지금 현재 검찰이 다 아시겠지만 현재 검찰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전에 전직 대통령 다 집어넣고 뭐 대법원장 집어넣고 털고 집어넣고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예. 충분히 그 기능을 했죠.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입맛대로 완벽하게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네, 김경수 사건이나 그다음에 그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다시 이 공수처법을 보면은요.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모든 거 내 입맛에 맞는 검찰, 대통령의 홍위병, 네. 호위무사 또 하나의 칼을 쥐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대통령, 그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렇게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 말하면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을 손아귀에 쥔 이런 건 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어제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저희는 이건 정말 정권 저희가 처음부터 원천 무효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국민들한테 이 법의 잘못된 실상을 계속 알려갈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요. 좀 발언을 제가 조금 양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제한돼 있고요. 오늘 김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강병원 의원 말씀. 뭐 하나하나 다 대응하려면 저도 발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봐서는 그 이번에 이 국회 폭력 그 이 난동 사건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봅니다. 아하. 거의 뭐 이 2012년에 이런 동물국회를 막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그 몸을 써서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라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법에서 165조와 166조는 이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국회의원을 의원실에 감금을 하고 국회의원과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기기를 파손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문서를 탈취해가지고 훼손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또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보좌진 당직자를 앞세워서 총알까지 내세워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상사한 모습을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철저하게 이거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고 전면에 서서 이걸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이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소수당의 맹목적인 반대, 물리력을 쓴 반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3이라고 하면 과반보다 훨씬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0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상임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서 더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이 김성태 의원 등과 함께 공수처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주장했던 안인데 이걸 뭉개왔던 것이고요.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 12월 15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를 1월 중에 합의 처리한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여야 사당이 우리들만의 안을 먼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올리게 된 것이고 저는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먼저 그 대화와 타협이 없이 폭력과 불법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먼저 대화와 타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안을 내놨습니다. 10% 국회의원 수를 줄인 270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 경시, 멸시,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아예 무시를 하는 거죠. 니네 필요 없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거. 이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라는 것은 이런 정말 자기들 장기 집권을 위한 법을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법안들, 이런 힘든 민생 법안들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걸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빨리 가게 하자라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예 토론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월 15일 합의문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에 관한 법은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합의라는 것은 모든 지금 제 정당이 다 모여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특히나 문재인 현 대통령이 2016년에 당 대표로 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좀 폭력과 불법 쭉 나열을 하시는데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나? 물론 불법성이나 이런 폭력을 한 바는 없습니다. 폭력은 민주당에서 빠루와 망치를 들고 나서 폭력을 자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불법을 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불법 사보임을 시켰습니다. 그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의원을 잘라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을 민주당이 했다고 하는 거 바른미래당이든 이번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 그 제 정당이죠. 지금 한통속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 민평당, 바당 지금 다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한국당을 제끼고 가는 건 그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불법 사보임을 했습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나는 하겠다. 나는 의원 역할을 하겠다는데 지금 잘라낸 겁니다. 이거는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배를 한 거고요. 불법 사보임에. 그다음에 불법 의안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불법이고요. 그다음
바로 망치 들고 난 거는 민주당 지금 직원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무처에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 반입하는 사진과 모든 동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먼저 불법을 자행하고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칼 맞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불법적 행위를 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배치 떼야죠. 야당 의원 접어야죠. 아하. 국민의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 누워서든지 저희가 한 말은요. 밟고 지나가라였어요. 예. 밟고 지나가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어제도 예.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해서 예. 저희 한국당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사개특위 위원을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런 장면이 연출된 예. 것이고요. 예.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의 법과 원칙에 좀 이따 따라 저희가 말씀하시죠. 얘기해야죠. 아유, 대변인 두 분 모셔서 그런지 말씀들을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뭐 어떻게 중간에 뭐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끝날 때 안 됐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이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패스트 트랙 논란으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이런 지금 이제 논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분위기도 좀 식힐 겸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는 다 정치력으로 풀었지 법적으로 가서 막 풀지를 않았어요. 서로 고소 취하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공개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취하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 사태는 좀 다릅니다. 네. 그 책임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막 고발전까지 이제 고발 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8명 정도가 지금 고발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예전에 강 의원님 이렇게 뭐 의원들끼리 서로 고발하면 적당히 좀 시간 지나면 취하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끝까지 가야 될 사안이고 끝까지 가야 된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고발을 했고 예. 3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은 예. 안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때 회의 방해를 했던 의원들을 다 고발을 했고요. 아마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던 분들은 다른 시민단체에서 녹색당인가요?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왕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그 법률안들을 탈취 훼손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도 국회 사무처에서 네. 오늘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죠. 제가 봐서는 이 선진화법이 이렇게 5년, 징역 5년, 징역 7년 이하의 엄한 벌을 아하. 채운 것은 그만큼 형량을 높여서 국회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화하고 말싸움을 해야지 몸으로 싸우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취지가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무슨 뭐 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그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불법들이 다 용인되고 국회 내에서 그렇게 점거하고 의원 감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인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당직자 보좌진들이 왜 다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까? 그거는 당직자 보좌진들 총알바지로 썼다라는 아하.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가지고 내가 정말 다 여러분들 다 막아주겠다는 건 뭡니까? 이미 불법으로 이분들이 처벌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 전혀 안 불안합니다. 불안하세요? 전혀 안 불안해요. 김 의원님도 혹시 저는 고발을 저는 당하셨죠? 2번 당했고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엄하게 처벌될지. 저는 뭐 아전인수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나 했는데 이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석하는 거 저것도 정말 민주당이 고질 병입니다. 제가 봐선 병이에요.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거는요. 불의에 한가하지 않고 왜 웰빙 정당하냐 이걸로 저희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가만히 구성원들을 보면요. 굉장히 점잖으세요. 대부분 다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는 민주화 운동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화 산업화 시대 때 열심히 일한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온건하세요. 법과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분들은 좀처럼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드러눕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고소 고발 당해도 겁을 전혀 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소위 말하면 보좌진들이 하나가 됐느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문재인 정권의 이런 게 일방 독주, 일방 통행, 민주당의 이런 오만 방자함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우러나와서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뭐 이런 식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불법을 우리가 저질렀다면 왜 우리 당 의원님들이 다들 지금 늑골이 나가고 다들 병원에 입원하시고 다 다쳤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다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함성이나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총알바지요. 그 단어를 만약 듣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좌진들, 국회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총알바지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분노감을 금치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누워 있는 게 불법이라면 네. 또 불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게 불법이라면 달게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달게 받고 저도 지금 2번 고발을 당했고 강병훈 의원님도 하나 당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2대1로 2대1인데 2대1이에요. 별 두 개 별 하나인데요. 어느 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제안, 어떠한 제안도 지금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 이건 네. 정말 국민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더 이상 투명 정당으로, 무시당하는 정당으로, 멸시당하는 정당으로는 저희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래서 9년이 떨쳐 일어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내외 정말 투쟁을 할 거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 의원님. 예. 저는 이 최근에 이 국회 이런 극단적인 폭력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 막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에서 또 풀어내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정쟁은 정쟁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자유한국당은 타협이 없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들어서자마자 타협이 그렇죠. 실종됐다. 그렇죠. 어허. 무조건 뭐 이렇게 연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 제2의 그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거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건을 내건 게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과 임종석을 그 출석시켜주면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 3법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요구했지만 결국 안 들어서 그것도 패스트트랙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다 보면은 김태호 특검해야 된다, 신재민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국회 내에서 뭔가 민생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타협된 게, 타결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무리한 방식,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입니다. 뭐 산불 관련해서 피해 지원하기 위한 추경한다는 것도 반대. 소방관들을 국가직화하자는 것도 반대. 무슨 뭐 정부에서 평화와 변형을 뭐 하자고도 반대.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을 추구해왔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결국은 이렇게 의원들과 사태를 악화시키고 의원, 당직자, 보좌진을 전부 불법 범죄자로 만든 이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내를 이렇게 이끌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불상사가 일으켰고 결국 막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 모두 다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들어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한 적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혜원부터 시작해서 김태호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 인사참사부터요. 인사청문회 지켜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오만에 빠져서 도대체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 국회에서 반대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마구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면 촛불 전국 운운하면서 도덕적인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나쁜 짓,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 그 보좌진들 자꾸 범법자라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고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네. 저는 범법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고발 고소는 했지만 네. 그 마지막 최종 판단은 법에 따라서 그렇겠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무엇을 찬성하느냐? 원래 추경을 하려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 그다음에 재난에 관해서 소위 말 제가 포항 지진 지역인데 네, 포항 지진에 관한 네. 것 그다음에 강원도 산불 100%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예산은 정말 극히 조금이고 거기에 슬그머니 다른 예산을 끼워 넣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빚을 내 산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했습니다. 네. 얼마든지 지금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빚내서 일자리 창출을 국가에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빨리 재난 예산 빨리 처리하자.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예산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게 입장인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예, 강 의원님 말씀을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시간적으로. 예, 말씀하시죠. 예.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해산 우리 청원이 거의 뭐 한 얼마입니까? 한 120만을 넘은 모양이에요. 125만을 넘어서 125만을 넘었다고 합니까? 예. 왜 그럴까요? 바둑이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둑이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행태가 대한민국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국민적인 열망이 왜 자유한국당 해산으로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국민적인 민심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무리한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아까 추경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들어오세요. 국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논의해서 정말 미세먼지 재난 추경, 재난 예산. 추경 재난 예산에 예. 필요한 네. 부분 재난 통과하고 예산에 대해서. 네. 예. 네. 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네. 방송이 또 제한돼 있어서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